사실 이제 트렌드를 따라서 쓰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트렌드를 만드는 걸 좋아해. 너무 먼 나라 얘기 같네요, 저한테는. 네. 박원빈 선생한테 드렸던 작품 중에 하나가 제2의 킬러라는 작품이에요. 네. 현대 깡패들 얘기예요. 일본에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 깡패들의 얘기에다가 그 파리다카르 랠리 이 얘기를 섞어가지고 형은 깡패고 동생은 이제 그 자동차 레이서. 그게 나가서 이제 또 히트를 쳤어요. 네. 그 뒤에 뭐 김현 선생, 뭐 안철수 선생 뭐 작품들을 다 그런 류 작품 줬어요. 조폭 얘기들, 치고받는 얘기들. 그랬더니 그 후에 나오는 일련의 만화들이 몇 년간 이제 그 트렌드로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에서 나온 우리가 명작으로 뽑는 뭐 그 황해라든지 네. 신세계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은 네. 좋은 작품이잖아요. 네, 네. 이게 유행하기 이미 10년 전, 15년 전에 만화계에서는 유행이 끝났어. 한 바퀴 돌았어. 그 선도주자가 감히 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플렉스군요, 일종의. 예전에 나왔던 뭐 비트라거나 친구라거나 그런 것들도 다 영향을 받은 그렇죠. 작품들이겠죠. 그렇죠. 최근에는 미스터 블루에서도 연재도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렇게 출판 형태로 볼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웹에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떠세요, 느낌이?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네. 금방금방 피드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네네. 댓글을 쓰니까 네. 그 댓글을 제가 가만히 읽어보면 그 이제 중간에 이제 작가를 아프게 하는 댓글이 있잖아요. 네. 이런 댓글은 좀 쓰실 때 독자분들이 쓸 때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뭐 댓글에 작가들이 일희일비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냥 초연하게 자기가 처음에 이제 잡았던 스케줄과 내용대로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한데 이게 사실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이 작가라는 생물은 아침에 그 장미가시 한번 찔린 게 네. 하루 종일 그 상처가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작가야. 어. 그만큼 여린 게 작가라고요. 네. 작가가 슬럼프에 빠지는 그 작품을 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에요. 야구에서도 투수가 자신 있게 뿌리는 공과 자신 없게 뿌리는 공은 확 차이가 나잖아. 네. 작가도 그거예요. 내 글을 쓰면서 자기 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무너지고 이 여기 좀 그렇지 않을까? 아니 이런 얘기를 좋아할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작가는 서서히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빌미를 댓글이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보면 네.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상대가 아무리 싫어도 네. 너를 죽이고 싶다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대충 돌아서 죽였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 작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쵸. 너를 글을 못 쓰기 때문에 죽이고 싶다가 아니라 길 가다가 바위가 떨어져서 좀 다쳤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순화해서 네,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선생님은 되게 인격자셔서 좋게 말씀하셨지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사실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좋게 써달라고 해서 좋게 써줄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 삶을 좀 잘 사는 게 더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남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너무 악플에 많이 시달리거든요. 웹툰 작가들도 그렇고 또 유튜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 자체가 화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그게 일종의 사회 문제라고 봐야지. 네. 우동이즘 질문의 결을 좀 달리해서요. 작가님이 나와주셨으니까 작가님에 대한 어떤 질문과 답이라기보다는 선생님에 대한 질문과 답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오랫동안 작가로 살고 계시잖아요. 후배 작가들이 분명히 배우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롱런할 수 있는 선생님만의 비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꾸준함. 꾸준함, 성실함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둘째도 꾸준함. 네. 셋째도 꾸준함. 아, 하루를 쉬면 네.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주변이 알고 네. 사흘을 쉬면 세상이 아는 거예요. 음, 이렇게 주변을 보면 네. 글을 잘 쓰는 작가들은 희한하게 체력이 좋아. 퉁퉁하다고 해서 체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어쨌거나 이게 겉으로 봤을 때 이게 건장해 보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좋은 작가가 많습니다. 이문열 선생도 굉장히 체력이 좋으세요. 제가 처음에 딱 뵀을 때 이래서 글을 잘 쓰시는구나 네네. 생각할 정도로 네네. 체력이 좋다는 얘기는 지구력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지구력이 좋다는 얘기는 남들보다 더 오래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좀 덜 피곤한 거죠.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어떤 좋은 생각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글을 쓰면서 네. 컴퓨터 앞을 떠나 있으면 안 돼요. 생각을 해도 네. 컴퓨터 앞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이 난 거를 즉각 이제 메모도 해가고 자료도 찾고 네. 이래야지 작업의 연장선상이 되는 거지. 뭐 바람 쐬러 청평 가자, 바람 쐬러 뭐 설악산 가자 네. 했다가는 이제 글은 일단
가는 동안에 또 오는 동안에 소비하는 에너지가 네. 대단한 거예요. 네. 글 쓸 에너지를 이미 다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는 조금 그동안 제가 많이 듣고 알고 있던 상식과는 약간 레벨이 다른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는 신인 작가들한테 기성 작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 방구석에만 앉아있지 말고 좀 돌아다니고 경험도 하고 그거를 글로 써라 라고 하는데 그거와는 좀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경험은 경험인 거고 어쨌든 많이 앉아서 뭐든지 써야 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려고 하는 요만큼의 체력마저도 아껴서 다 이렇게 쓰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신인이든 뭐 기성이든 네. 글을 쓰겠다고 마음 먹고 네. 그 사람이 뭐 협회에 등록돼 있고 뭐 아니고 뭐 이런 분들 다 떠나서 네. 글을 쓰겠다고 컴퓨터 앞에 앉는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저하고 동격인 거예요. 저는 같은 레벨을 생각해요. 뭐 내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작품을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나은 게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신인 작가가 살아온 어떤 그 삶에서 기성 작가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또 다른 모든 많은 것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격이라. 글을 오래 썼다고 뭐 선배 작가가 그 우쭐거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글을 좀 적게 썼다고 해서 아유 나는 신인이니까 그냥 무조건 낮게 날 낮추자.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왕 앞에 가서도 똑같은 나는 너랑 동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해야 돼. 일본에서는 그 만화가가 공적인 행사에 초대받으면 수상이랑 같은 자리 앉습니다. 수상 자리가 더 좋은 자리고 만화가 자리가 더 나쁜 자리가 아니야. 네. 정치 대표, 문화 대표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지. 그런 네. 느낌인 거지. 이게 제가 최근에 좀 발견한 건데요. 오랫동안 일하고 약간 좀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작가님들의 특징이 있는데 뭔가 자신감은 넘치시는데 겸손하고 또 다정함이 되게 크다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옛날에 생각하기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뭔가 이룬 것도 많고 내가 자신감이 있고 뭔가 가진 게 있으니까 다정하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꿔 생각하기로 요새는 다정하고 겸손해서 저 위치에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거를 억지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다정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누구를 만나도 자신감 있으려고 노력하고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태도를 배우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장부과는 연관없는 거겠지만. 그럼. 네. 자기를 낮추면 이게 사실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네.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아무리 자기를 낮춘다고 해도 네. 그 사람이 돈이 없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감히 한국에 없잖아. 그쵸. 작가들은 거기까지 이제 왔던 어떤 실적 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를 낮춘다고 해서 네. 낮아지는 게 아니야. 약간 또 다른 질문인데 요거는 꼭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요새 특히 웹툰 시장이 커지고 웹소설 시장이 커지면서 한 30, 40대 넘어서 많게는 5, 60대 분들도 뒤늦게 웹툰이나 웹소설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배우로도 많이 오시고 그분들에게 선생님 입장에서 해드리고 싶은 혹시 조언이 있으실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제일 빠를 때다. 네. 그분들이 뭐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저는 그 웹소설 읽는 거를 지금도 거의 유일한 취미생활이에요. 네. 소설을 읽으면서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의학 쪽, 네네네. 아니면 대체 역사, 네. 특히 한의학 뭐 이런 거 보면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아. 아니 이런 지식은 현직에서 일하지 않고는 가질 수가 없는 지식인데 네. 이걸 어떻게 글 속에 녹여냈을까?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이 의사였나? 역사학 쪽의 교수님이나 그런 분인가? 할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의사하시고 역사 교수님이시고 하더라고요. 요새 웹소설 작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일 큰 강점이 벌써 갖고 시작하는 게 뭔가 하면 무조건 개연성이 있는가 일단. 어떤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이 왜 벌어졌지? 무슨 일 때문에 벌어졌지? 이런 육가원칙에 의해 가지고 얘기를 만들어야 독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들잖아요. 네. 이 책을 넘길 때 독자들이 끄덕끄덕 그렇지. 맞아. 그래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 작품에 계속 흡입이 되고 감정 몰입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이 머리 밖으로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지식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실 병원 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네. 나는 이걸 읽다 보니까 인턴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레지던트가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 위에 펠로우는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그 한의사 관련된 걸 봤는데 침 놓는 거, 혈 내서 이건 무협 작가인 내가 봐도 배울 게 많더라고.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무조건 이제 그 1번 강점인 거죠. 그런 분들은 뭐 당연히 무조건 계속 하셔야 되고, 그렇지 못한 분들, 회사를 다니셨거나 그런 분들도 그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노하우가 없는 채로 회사를 다닐 수 있어요. 아니,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회사 가서 복사 하나 못 하는데 회사를 다닐 수 있겠어요? 적어도 복사도 할 수 있고 회사가 윗사람이 내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다닌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 내가 했던 일들을. 내가 했던 일이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그 사람만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최대한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어떤 껍데기를 붙이다 보면 좋은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미 좋은 이야기를 다 가지고 계신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해야 될 거는, 선생님이 유일하게 가진 취미가 웹소설을 읽는 거라고 했듯이 요즘 어떤 글들이 재밌게 뽑혀서 나오는지 많이 보는 것들이 우선 돼야 될 수도 있겠군요. 다독이 네. 가장 중요합니다. 다독이 안 되고는 절대로 좋은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제가 예전에 무협을 시작할 때도 그랬고, 그 어린 시절 사무라이 소설부터 시작해서 그 다양한 유형의 무협지를 많이 봤기 때문에 머릿속에 쌓인 게 있어서 그 지식이 풀어나오는 게 소위 제가 무협 소설가가 된 거지. 제가 뭐 장풍을 쏠 줄 알겠습니까? 하늘을 날 줄 알겠어, 경홍수를 할 줄 알겠어. 다 그런 상상에서부터 비롯되는 추론되는 지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무협을 쓸 수 있었던 거고, 아마겟돈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사이언스나 이런 그 과학 잡지들을, 과학 동화 이런 것들을 제가 정기 구독할 정도로 과학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런 것들에 좀 쌓였던 지식들이 조금씩 이제 풀려나온 거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저보다는 사이언스나 과학 동화를 많이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겟돈에 풀어놓는 우주에 관련된 얘기가 재미있을 수밖에 없겠죠. 전문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독이 필수다. 다른 사람의 책을 안 읽는 작가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심지어는 저도 그랬어요. 글 쓰던 한 10년 동안은 딴 사람 책을 안 봤어요. 거기에 휘말릴까봐. 그래서 일부러 피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뭐 취미가 아니라 하루 생활의 대부분을 장르 소설과 산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소설에 빠져서 사는데, 그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대체 소설 하나 봤는데, 화포 만드는 얘기. 야, 정말 이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화포와 화약을 만들기 위해서 남의 그 집을 다니면서, 화약이라는 게 염초가 필요한데, 염초라는 게 양지 바른 땅, 또 오래된 보통 집 그 아래에 있는 흙을 파야 되더라고요. 돌아다니는 염초꾼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파는데, 또 막 남의 집을 막 무턱대고 막 들어가는 바람에 시비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들을 그분이 그걸 쓰지 않았으면 내가 어디 가서 보겠어. 새로운 지식을 또 받아들이는 재미, 다른 분들이 이미 경지를 이루고 있는 그 경지를 엿보는 재미, 이런 것들이 또 제 글쓰기에 도움이 돼가지고 제 글 쓰는 재미, 이런 여러 가지 재미를 다 느끼기 위해서는 무조건 남의 책을 많이 봐야 된다. 우동이즘. 이 채널이 주로 작가 지망생분들이 많이 보세요. 동료 작가분들도 많이 보시기도 하고요. 후배 작가들에게 한마디만 딱 할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조언이라기는 그렇고 동격이라 그랬잖아요. 네. 똑같은 격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를 한다면은, 첫째는 다독이다. 많이 봐야 한다.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선배 작가들이 이제 뭐 밖에 나가서 많은 것을 경험을 해라 하고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저도 동감이에요. 기회가 있으면 많이 보는 게 좋은데, 그 다독 안에 이제 많이 봐라라는 것도 이제 포함이 돼 있다. 제가 그 글을 쓸 때도 몇 권 분량의 얘기를 생각을 해놓고 이제 쓰는데, 쓰고 나서 그게 바닥이 나면 그 다음에는 채울 길이 없어요. 이걸 채우는 거는 또 뭔가를 보고 읽고 억지로 내가 채워 넣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밥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작가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사실은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그 왜 그 음식하는 그 주방장, 중국식으로는 숙수들도 자기 식당의 음식은 안 먹어. 하다못해 짜장면 라면을 먹을지라도 밖에 나가서 먹는 걸 선호하지, 자기가 만드는 것이 뭐 최고급 고기든 스테이크든 안 먹어요. 절대 안 먹거든요. 왜? 즐겨서 그래. 이미 음식 만들면서 그 냄새에 다 맡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서 빠삭하게 다 아는데, 그거를 네 에너지를 위해서 먹어라 그러면 안 먹게 되는 거야. 우리 작가들도 지겨운 거야. 가능하면 다른 취미를 만들지 말아요.
할 게 없으면 일로 오게 돼 있어. 아. 할 게 없으면. 네네. 뭐 즐기는 것도 많고 취미도 많고 그러면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네. 자전거 타는 사람은 머릿속에서 자전거가 떠나질 않잖아. 골프에 금방 맞들인 사람은 머릿속에서 채 휘두르는 거, 심지어는 밖에서 동료랑 얘기하다가도 이러고 있잖아요 보면. 응? 이게 그거 같아요. 옛날에 서울대 1등한 사람이 했던 말과 거의 똑같거든요. 네가 쉬는 시간 중에 잠깐이라도 게임한 게 머릿속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 같냐. 계속 게임 생각할 거다. 게임 하지 말고 문제집만 봐라. 이런 말씀. 똑같은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를 탄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자전거를 소재로 작품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연한 얘기죠. 아, 그쵸. 네네네. 자전거 얘기 쓰는데 자전거가 아닐 수가 없지. 근데 제가 이제 이 다독이라는 얘기를 하는 그 이면에는 네.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일주일이 있어. 요 일주일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있어요. 그 양의 목표를 일주일이 시작할 때 월요일에 세우라는 거예요. 세워서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5일이든 6일이든 그 목표를 해. 해낸 다음에는 나한테 상을 주는 거야. 그 상이 바로 여행이 될 수도 있겠고 친구와 술 한잔이 될 수도 있겠고 내 취미 생활을 즐기게 될 수도 있어. 뭐 술 좋아하는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고 기분 좋게 마시는 술하고 뭐 아무것도 안 된 채로 마시는 술하고는 이건 100%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자기한테 보상하고 잘했다라고 해주는 게 결국 또 작가의 자존감으로 이어져서 더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여담이지만 그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네. 그날 일할 양을 요만한 포스트잇에 써놔요. 1시부터 2시, 2시부터 3시, 3시부터 4시 쭉 해가지고 이게 나 일 끝날 시간 한 10시까지 네. 하루 계획표를 그날 짜는 거예요. 짜가지고 그 계획대로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항상 감시를 해. 그 시간 안에 그 상황을 끝내면 나한테 상을 줘. 상은 뭐 맛있는 거 먹기 되거나 뭐 오늘은 책 안 보기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그날 나한테 상을 줄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상을 줄 수도 있고 자기를 위한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저는 사실 다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질문을 한 거죠. 근데도 네.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줄다리기에서 이겨도 포상이 주잖아요. 네. 그런 거 마찬가지로 포상이 갖고 있는 힘이 크거든. 네. 근데 그걸 굳이 남이 주는 것만 포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내가 나한테 네. 주는 것도 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작가 생활뿐만 아니라 삶에도 그쵸 중요한 거죠. 인간이 자신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계획을 짜서 나를 엄격하게 다루면서 이제 하다 보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가. 하루하루 말할 것도 없고 아침에서 잠깐 일했는데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고 퇴근할 시간이고 월요일 금방 시작했는데 어느새 수요일이고 목요일이고 아니 뭘 하고 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시간은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세월은 빨리 가지 않을까요? 지나고 나면. 근데 그 말은 정말 맞습니다. 50과 60은 붙어간다 그러더니 네. 정말 맞는 말이야. 근데 세월이 어떻게 지내도 빨리 갈 텐데 선생님처럼 충실하게 살면은 후회가 덜 남을 것 같아요.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덜 낮고 일단 만족도가 높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나에 대한 만족도는 또 나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동이즘. 저는 그 오래전부터 이제 계획해오던 계획이 하나 있는데 40년 동안 글을 쓰면서 많은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가 글을 쓰고 있다는 거는 나름대로 이제 해결 방안이 있었고 나름대로 이제 뚫을 수 있는 방법적인 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것들을 더 늦기 전에 노하우라면 노하우, 해결 방법이라면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정말 실전에 가깝게끔 이 피부에 와닿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 후배들 또는 이제 앞으로 이제 글을 쓰겠다고 마음먹으시는 분들한테 좀 진솔하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제 할까에 대해서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제가 그 이동우 TV에 맨날 나와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바는 없는데 열망이라면 열망이죠. 열망을 떠나서 제가 죽기 전에 꼭 마무리를 해야 되는 어떤 과제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조만간 뭐 이 TV를 보시는 분이나 글 지망생들을 위한 판을 한번 깔아볼 테니 그때가 되면은 많이들 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질책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려주시면 또 커뮤니티로 구독자분들에게 또 저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체력이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와, 어떻게 이 긴 시간 동안 사실 선생님 혼자서 계속 말씀하신 거잖아요. 와, 대단하시다라고 느꼈고 달변가시다라는 것도 느꼈고요. 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한테 도움이 된 것도 너무 많았고요. 여러 가지로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고 특히 영상을 되게 긴 시간 동안 찍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영상으로 쪼개서 업로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약간 편집자, PD의 입장에서도 너무 좋았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였고 네. 좋았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또 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마련됐다는 게 좋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이동우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선생님의 둘째 아드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섭외를 해주셨던 분이 둘째 아드님이시라서. 그렇죠. 네, 네. 네, 아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선생님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